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무료방에 권력주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입장 링크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랜만에 브리핑을 커버를 해드리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릴 때 좀 맞추긴 맞췄어요. 주가 움직임에 대한 시나리오 그런 것들을 맞추긴 맞췄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주가가 천장이 12만 원이 천장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브리핑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좋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미 바닥에 위치해 있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12만 원 부근들 천장으로 계속 돌파 시도는 나오겠지만 이거를 물량을 좀 뚫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 일단 그런 차근차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상리자, 권리락, 무상리자, 유상리자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서 물량을 쏟아지는 것들. 사실 영업이익의 증가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미 주가가 지금 퍼가 86배입니다. 86배.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 둔화가 그동안 좀 있었던 상황에서 수요 둔화가 테슬라가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가격을 좀 하락을 하면서 주문량이 다시 폭증을 한다라고 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불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한 상태예요. 전기차 업종들이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가 좀 인상되고 있을 때도 성장을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있는 상태일 거고 분명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도 3분기 기저효과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자, 기저효과가 어떤 거냐? 매출은 증가될 거다 보고 있죠. 근데 영업이익은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게 적자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단기 순이익은 유지가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올해 추정치 이 컨센서스에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자, 1분기 단기 순이익, 우리 항상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하잖아요. 1분기 단기 순이익이 304억 원, 778억 원 2분기, 3분기 1096억 원, 4분기 예상치가 1080억 원. 자, 1080억 원. 그렇게 되면 3258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자, 3227억 원 컨센서스고, 컨센서스보다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EPS가 3027원 된다. 자, 그러면은 1145원. 자, 지금 이제 98,900원 수준에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좋았습니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에서는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9,890원 수준, 98,900원 수준에서 우리가 EPS 1145원을 대입을 해보자고. 여기 1145원 있잖아요. 대입을 해보면은 PR이 86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지금 낮아 있는 주가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13만원까지, 15만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자, 윗꼬리 쭉 달았다고 치고 13만원 부근에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1145원. 작년 실적을 계산했을 때 98,900원, 13만원 수준에서 자, EPS가 1145원. 1145원. 자, 100배가 넘어갑니다. 100배. 자, 아무리 고성장을 한다라고 해도 113년. 자, LG에너지솔루션도 PER이 100배 이상을 가기가 힘들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냉정하게 항상 뜨거운 심장이 있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좀 이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비싼가 저렴한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100배다. 당연히 주가가 지금은 좀 더 싸지면 매수해야겠다. 그게 9만 원대라고 봐요. 9만 원대. 저는 그게 9만 원이라고 봅니다. 바닥이 저점이. 자, 왜냐면은 자, 일단은 우리 1145원에서 3027원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100배 수준에서 80배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올해 확정 실적에 나온다라고 하면 98,900원 수준에서 9만 원 수준에서 자, 29배, 30배. 고평가가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만원대, 10만원대 이걸 계산해보면은 33배. 자, 80배일 때 매수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30배일 때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주가가 향후에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야 80배로 잡을 수 있겠지만 목표 주가야 평균 밸류에이션이 80배라고 뭐 70배, 60배라고 하면은 낮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저평가할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자, 이 구간대 지지 구간들 체크가 됐을 때 30배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가 한 50배, 60배 됐을 때 파는 겁니다. 자, 3027원에서 12만원, 3027원, 39배, 39배, 그리고 14만원, 자, 46배, 46배, PR이 80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올해, 내년, 2023년도 올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고평가 요인들이 저평가로 바뀌고 결국엔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자, 4분기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올 2022년도의 실적을 확정을 시켜주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1월 18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단기 불확실성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해라. 이런 내용들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933억 원, 일회성 비용을 반영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저평가가 되지 않는다. 자, 불안 요인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EPS가 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PER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이건 개별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회성 반영의 컨센서스 하회 예상. 자, 4분기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33억 원,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274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은 청주와 포항 양극재 수출 가격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 일단은 3분기 가동을 개시한 CAN5N CMA 이게 이게 일단은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거든요. 망간을 이용한 그런 하이 니켈계 양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좀 보여드리려고 들어와 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없네요. 일단 자,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이 니켈계 MCM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양극 소재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 CAN5N 신증설 투자에 나선다. 이게 양극재입니다. 여기서 뭐 에코프로비엠이 증설 공시를 했다. 생산 능력이 28,800톤이고 전량은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추정이 된다. 자, 이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양극재 가동률 상승과 이 캠7 조기 가동 효과에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다만 수익성은 고정비 부담과 일회성 인건비, 성과금, 충당금 반영에 전분기 대비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자, 2023년도 올해죠. 올해 매출액은 8조 원, 영업이익은 5,571억 원의 전망을 한다.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게 4분기 실적을 일단 마무리 지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신증설이 완료가 된 양극재가 2023년도 출하량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여전히 높은 리튬과 니켈 가격을 고려할 경우 하락은 일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은 메탈 가격과 영업이익률 반영 시차에 이거 평균 판매 단가 반영이 되는 시차에 따른 원재료 비용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도 인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 성장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용 양극재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우리 수요 둔화 이게 근데 최근에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포드 주요 고객사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매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향후 차세대 양극재 양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추가 고객사 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다. 가이던스 71만 톤에 포함되지 않기에 양극재 이거는 포함되지 않기에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가능성들도 남아있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에 불리하게 부합하지 않고 컨센서스에 좀 미달할 것이다.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933억 원, 3억 원이 나오면서 쇼크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이건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인 부분의 성장성은 충분히 이어질 것이다.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역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들이지만, 저는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 최근에 삼성전자도 뭐 투자가 낮지만, 바닥이다.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들. 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이제는 더 이상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향후의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살짝 있을 것이고 고평가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다만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좀 드리기도 했거든요. 에코프로도 같이 함께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충분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무료방에서도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